게시판에 많은 분들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단 첫 종목으로 저희가 개인빌 한번 좀 봐드릴게요. 개인빌 11만 1,000원에 매수하신 저희 시청자님이신데요. 지금 손실권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를 보유를 하셨는데 참 가장 슬픈 고민이 아닐까. 매수가까지는 일단 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어제는 같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 썬데이 토즈 아까 살펴봤는데 어제 급등 나왔거든요. 근데 좀 다시 밀리고 사실 크게 반등 포인트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네, 움직임은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게임일 같은 경우도 별이 되어라라고 이제 굉장히 밀었던 그 게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좋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게임주가 초창기에는 게임을 신작만 내면 뭐 유저들이 몰리고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이랬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의 광고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엔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유저들이 똑같은 결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뭐 약간 좀 경쟁이 좀 심화되는 과정이 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어제 좀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도 기관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지금 뭐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11만 원대 사셨다면 뭐 굳이 이렇게 뭐 손절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행인 건 어제 그 뚫었던 21선을 안 깨고 다시 지금 옆으로 붙여졌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뭐 어제 그 사준 사람들이 뭐 그냥 이렇게 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턴어라운드의 분위기 뭐 전에 이제 한참 횡보하던 매물대인 12만 원 정도는 한번 다시 갈 수 있다. 단기간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시청자님이 애탁을 기다리시는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기다리면 회복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시고 그 이상까지도 좀 기다리면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12만 원대 이제 제일 많이 뭐 이제 옆으로 붙일 때 사신 건데 그때 사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신작 기대감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게임주도 이 시장에 이번 시장에서 한번 좀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빌 저희가 첫 종목으로 점검 도와드렸고요. 아마 대응제약 많은 분들이 또 보유를 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605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12만 8,000원 매수가고요. 20%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신고가 내고 약간의 좀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서 아마 이때다 좀 싶어서 아마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좀 목표를 하신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워낙에 뭐 제약주가 뜨겁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일단은 대웅제약하면 한미약품보다도 사실은 예전에는 더 시총이 컸던 회사고요. 거의 이제 한미약품이랑 그 어깨를 견주는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 한미약품은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웅제약은 이제 조금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났습니다. 2배 났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 인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을 인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금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사옥도 지금 저기 청담동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삼성동, 청담동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현대 한전 근처에 있어서 그 부동산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쁜 회사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 영업을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크리스탈에서 만든 이번 달부터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셀렉스라는 이제 관절염 치료제도 대웅제약에서 팔고 있고요. 그 수익금을 절반 나눠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경쟁 의약품보다 오히려 단가를 높게 받으면서 오히려 좀 더 잘 팔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웅제약이 뭐 크리스탈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뭐 실현된 건 없고요. 제가 크리스탈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요. 일단은 대웅제약은 향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차트가 매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샀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오늘 샀고 제 손님들 것도 오늘 일부 편입을 조금 시켜드렸는데 추이를 보고 더 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나쁘지 않다. 뭐 들고 가시면 저보다 싸게 사신 것 같은데. 예. 저는 13만 원 미치길래 그냥 바로 그냥 샀는데 뭐 이 매수 가격 근처이기 때문에 11선을 깨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그 가격이 뭐 내일 정도 되면 12만 4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5일선 뚫고 나가면서 예, 정확하게 N자 모습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은 약간 조금 찜찜한 감이 있는 게 외국인 쪽에서 유가를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물량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홀딩스라 해서 제약주에 이제 뭐 지주사 합격되는 회사들을 좀 많이 매수가 몰렸습니다. 대웅제약도 대웅이라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대웅이라는 지주사가 있는데 예, 대웅 차트를 보면 오히려 계속 이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당분간 지금 인기 있는 쪽이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홀딩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올라가면서 예, 이쪽으로 대웅이라든지 뭐 녹십자도 녹십자 홀딩스가 좋고 지금 현재는 약간 몰렸는데 결국엔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금도 많고 추가적인 뭐 인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또 노른자 땅에 있네요, 대웅제약에. 예, 일단은 신약 네. 파이프라인이 좀 없던 거를 좀 네.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제약사 중에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좋은 한올바이파마 인수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도 새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더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오늘 뭐 같이 진입을 하셨다는 게 가장 큰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답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슈네생명과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봐드릴까요? 9897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슈네생명과 1320원에 오늘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매수가가 아마 오늘 정도에 좀 진입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비중도 조금 있어요. 30% 들어가셨는데 장기로 이 종목을 본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500원대였거든요. 600원이 안 갔던 종목인데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예. 2배가 지난주보다 지금 2배가 시세가 난 상황인데 조금 불안한 거는 많이 올랐을 때 좀 들어가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인가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바이넥스랑 관련된 회사인데요. 바이넥스가 이제 최근에 박스권을 뚫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바이넥스 차트를 먼저 보면 바이넥스가 오늘 올랐다가 다 빠졌습니다. 위에서. 근데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그 17,500원 구간을 뚫고 나가서 지금 위에서 오늘 굉장히 뭐 한 17%까지 올랐다가 지금 오늘 다시 뭐 한 3%대 마감을 했는데 결국엔 바이넥스에 대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게 슈네생명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삼상이 뭐 완료되고 있다라는 뭐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올라갔던 건데 바이넥스에서 에이프로젠 관련돼서 지금 뭐 결국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이넥스의 그 대주주인 니치코 제약에서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뭐 계약금을 한 100억을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약을 바이넥스가 만들고 그거를 한국에서는 슈네생명과학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권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의 추이에 따라서 같이 따라다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유가 에이프로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판매가 곧 임박했구나라는 기대감. 근데 아직까지는 판매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뭐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지금 사실은 들어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목표가를 정하다기보다는 바이넥스의 추이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박스권이 750원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오늘 강해서 아마 붙으신 것 같은데 20%에 사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담력이 세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내일 또 뭐 흔들지 더 나갈지는 이제 뭐 신의 영역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또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오늘 진입이 되신 것 같은데 꼭 좋은 또 결실을 맺고 좀 나오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효성 저희 토마토TV 시청자님들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몇 번 또 상담 도와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가 저희 7712 시청자님께서는 75,0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굉장하게 수익을 많이 챙기고 계시고 100%나
들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도 될까 이 부분에 좀 물음표를 달아주셨거든요. 상당히 행복한 고민이실 거고 굉장히 싸게 좀 잘 사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효성을 들고 계시면 사실은 좀 여기다 창에다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즐기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이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주 천천히 뭐 N자형을 그리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음봉이 세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매일매일 수급 체크하시겠지만 오늘도 기관이 꾸준히 사줬고 외국인은 팔았지만 그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효성 요즘에 그 관련된 효성이 원래 나이론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결국에는 섬유 쪽으로 해서 특수 섬유 관련된 거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거인 원료인 이제 석유나 원유 이쪽이 워낙 또 지금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싸기 때문에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뭐 최근 뭐 특수 소재 관련된 옷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효성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를 매도를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 비중이 100%라서 좀 손실이 만약에 수익이 좀 줄어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비중 조절도 좀 안 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100%를 들고 가는 건 저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수익이 나면 100%가 제일 좋죠. 100%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대량 매수가 나와서 너무 고추 세운다든지라고 하면 하루에 뭐 7, 8% 이상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한 뭐 20, 30%씩 조금씩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들에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찾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비중의 한 50%는 놔두시고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고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연봉으로 봐도 지금 세계 신고가고요. 이렇게 좋은 시절에 들어가신 건 굉장히 올해 투자를 잘하신 거, 1년 농사를 잘 지셨다. 뭐 다른 분들이 뭐 굉장히 부러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비중이 뭐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 때 조금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도 좀 보시고 그래도 뭐 꺾이기 전까지는 한 50%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절 정도는 좀 덜어내셔서 또 더 좋은 종목, 또 제2의 효성 같은 또 종목 찾아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712님 굉장히 수익 많이 내고 계시고요. 이어서 제약주 하나 더 봐드릴게요. 경남제약입니다. 9,500원에 진입하신 저희 시청자님 비중을 40% 싣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수가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4월에 신고가를 내고서는 그렇게 좀 탄력이 붙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른 제약주에 비하면 조금 성에 안 차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드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뭐 경남제약이 물론 제약 판매권 판매 관련된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뭐 원료 의약품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의약 쪽으로 제약 쪽으로는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는 레모나입니다. 레모나 하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소비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제약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봉을 보면 여기서 보면 2,000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갈 때 결국엔 김수현 씨가 뭐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중국에서 떴는데 그 배우가 결국엔 선전하는 레모나를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엄청 사갖고 간다. 이런 거. 그다음에 보따리 상들이 사갖고 와서 판다. 그래서 중국에 허가 신청을 내놨습니다. 비타민도 중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생 관련된 부서에서. 그 받는데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허가가 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이슈가 좀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매출이 확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뭐 조금 보면 굉장히 큰 시세를 줬다가 뭐 한 절반 조정을 보이고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가 이 진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일선에 좀 묻혀 있는데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이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든지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선을 깨지 않는다면 뭐 8,000원 밑으로 다시 빠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들고 가시면 한 번 더 발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 종목으로요. 빨리 하나 더 봐드릴게요. 아나페스입니다. 13,000원에 저희 시청자님 진입을 하셨네요. 좀 약간의 수익 구간이시고요. 10%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더 볼까요, 과장님? 네. 일단 뭐 반도체 장비 관련된 것, 뭐 아나페스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뭐 좀 처절하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이랬는데
정확히 이때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제자리 갔다가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뭐 당분간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수주 관련된 것들이 장비주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시안 공장을 비롯해서 평택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뭐 BOE가 결국에 또 반도체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를 뭐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면 뭐 비중을 좀 줄이고 가시는 건 뭐 줄이었다가 뭐 더 조금 밑으로 빠지면 다시 한번 뭐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다시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이 한 5월 정도에 나왔네요. 16,000원 선까지요. 다시 회복되는 움직임 나와줄 수 있을지 좀 완화패스 가지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들어서 분위기 상당히 좀 훈훈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중소형주 인기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맞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강하게 또 코스닥이 시세 내주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전략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그 강한 시장이죠. 그리고 정확히는 중소형주에 지금 많이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768에 끝났는데 8포인트가 더 올랐는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술자리에서 800포인트 올해 안에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20에 뭐 32포인트만 가면 지금 800이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메르스니 그리스니 뭐 숫자들이 가장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변동성 증대가 결국에는 좀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이 흔들었지만 결국에는 고점을 계속 제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펀드라든지 뭐 헬스케어 펀드 이쪽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도 기관이 뭐 굉장히 뭐 코스닥을 매수를 많이 했지만 중소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을 또 매수했죠. 그래서 최근에 한 9,000억 이상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펀드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펀드 자금을 받으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펀드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예. 그 중에 그러면 가장 빨리 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설정해준 펀드들이 대부분 중소형주 펀드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또 헬스케어 펀드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보는 관점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매번 왜 뭐 이건희 과장은 나올 때마다 반도체 뭐 그 제약사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이 계속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식으로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찾아보면 뭐 실적도 나오면서 앞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웅제약이라든지 계속 잘 가고 있는 한미약품 오늘 신고가를 냈다가 좀 밀렸는데 신고가를 낸 종목은 좋은 게 결국에는 위에 아무런 매물이 없죠. 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고 오랜만에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셔도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녹십자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녹십자 홀딩스도 같이 보시는 게 맞고 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대웅을 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종군당도 종군당 홀딩스, 뭐 종군당 바이오 관련된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하반기에 기대감이 미국 허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 강하게 그 무거운 주식이 시총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82,000원을 회복해주면서 오늘도 플러스로 좀 끝났는데 많이 가더라고요. 네. 여전히 전 고점이 이제 97,000원대 정도 되는데 종가로는 한 92,000원대 될 겁니다.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다음에 기존에 뭐 레포트가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목표가 나온 레포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겁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들고 가면서 바이오 쪽에서 한번 누릴 수 있으면 셀트리온을 뭐 사셔도 나쁘지 않겠다. 바이넥스는 지금 너무 올라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뺐습니다. 네, 시장에 뭐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제약 쪽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요. 저희 좀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건희 과장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좀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유럽장에 좀 관망세가 짙어지네요. 보합권으로 지금 프랑스와 독일, 영국 증시까지 같이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